나는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살아내느라 바빴고, 책임지느라 바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가족 위에 다 바쳤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처럼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추억이 현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버리면 삶은 조금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질 거라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질 거라고. 아닙니다. 경험은 쌓인다고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남편 때문에 많이 울었고,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고, 누군가는 돈 때문에 평생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뒤로 밀어둔 채 엄마와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경험을 훈장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과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훈장은 과거에 머물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 안 돌아갔어. 내가 참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견디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현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억울함을 반복하면 억울한 인생이 됩니다. 희생만 반복하면 평생 희생자로 남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는 끝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깊어졌구나. 그 시간 덕분에 사람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그 아픔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바로 이 해석이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을 완성해가는 시간이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젊을 때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 집안일, 경제적인 책임,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 그런데 인생 후반전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평생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 너무 오랫동안 역할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자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참 슬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자꾸만 자신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늙어간다는 건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평생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경가소성,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면 뇌는 계속 변화합니다. 즉, 사람은 끝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보다 생각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다 늦었어.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삶도 조금씩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늦었을까요?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자기 삶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 가슴은 뛰었지만 포기했던 것들,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것들, 이제는 다시 꺼내야 합니다. 꽃 배우기, 글쓰기, 혼자 카페 가보기, 늦은 공부 시작하기, 아침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차 한 잔 마시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설렘을 잃는 순간 급격히 늙어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감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반드시 과거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겪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평생 상처 속에 살고 누군가는 더 깊어진 사람이 됩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도 누군가는 마음을 닫고 누군가는 타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는 상황을 해석하는 자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렸던 시간, 돈 때문에 불안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덕분에 당신은 더 단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계속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할수록 그 상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을 내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지나온 길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성숙은 아픔이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갑니다. 인생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숙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깊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당당한 삶. 그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참 많이 참고 참 많이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을 안아주셔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조금 행복해져도 됩니다. 누군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먼지 쌓인 훈장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고 삶을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이며 오늘을 살아내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과거는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과거를 품고 오늘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당신 인생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계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경험은 지금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버텨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직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아직 당신 안에는 살아갈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웃을 이유도 남아 있고 사랑할 이유도 남아 있고 새롭게 시작할 이유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걸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당신의 후반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성장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을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